재선 5강 수업은요, 여러분 재선 책 26페이지입니다. 자, 26페이지를 한번 펼쳐봐 주세요. 자, 여기 26페이지를 보면은요, 소결 조업 공정도가 있습니다. 소결 조업 공정도가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뭐냐면 원료들이 이렇게 비인에 담겨 있습니다. 원료들이 비인에 담겨 있습니다. 원료들이 비인에 담겨 있는데 이 비인은 여러분 알아두세요. 비인은 뭐냐면 비인은 이렇게 호프라고도 합니다. 비인은 호프라고도 한다는 거 꼭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비인의 원료를 담아놨습니다. 이 원료들을 이제 소결하기 위해서 옮겨가지고 두 번째 혼합 조립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조립을 여러분 꼭 좀 눈여겨봐 주셔야 되는데, 조립이라는 거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자, 요 보세요. 거칠 조자입니다. 거칠게 입자를 좀 크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사전에 이렇게 막 혼합해가지고 섞으면 이게 좀 뭉쳐지거나 좀 조립, 거칠게 입자가 좀 커진 것을 조립이라고 합니다. 제일 먼저 빈 호프에 있는 원료가 이리로 이동해서 두 번째 혼합 조립을 하고, 여기까지를 우리는 소결의 뭐라고 하냐면 여기까지를 전반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자, 요게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3번이 어딥니까? 장입입니다. 소결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에 주철제로 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팔레트라고 합니다. 팔레트 있죠? 팔레트라고 합니다. 요 위에다가 이제 제일 밑에 그 둥그니까 그 이제 가루 철광석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철광석이 좀 큰 게 있습니다. 그걸 여기다 깝니다. 그걸 상부광이라고 합니다. 이제 상부광이라는 용어도 많아요. 상부광 있고, 그 다음 미샹광석을 얹고, 석회석을 얹고, 그 다음 위에는 이제 그 코커스 가루를 얹습니다. 그걸 우리 여기 이제 장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상부광 덩어리가 좀 큰 상부광, 미시철광석, 석회석, 코커스를 이렇게 이제 위로 샀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자주 나옵니다. 수직 편석이라고 합니다. 수직 편석. 반드시 여기서는 수직 편석을 해야 됩니다. 이제 장입을 합니다. 여기 얹어 놨습니다. 그럼 쭉 움직이면서 점화로 해서 점화를 합니다. 불이 붙으면 이게 어떻게 위에서 밑으로 쭉 가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철광석이 이제 붉은 상태로서 덩어리가 됩니다. 이제 5번 소결 조업을 하고, 이제 덩어리가 되면 요걸 이제 6번에 광석을 배출한다. 광석 배출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배광이라고 합니다. 광석 배출을 우리는 배광이라고 합니다. 광석 배출입니다. 광석 배출입니다. 광석 배출을 뭐라고 한다고요? 배광이라고 합니다. 자, 요걸 우리 꼭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광석 배출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배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열을 받았잖아요. 1200도, 1300도, 그죠? 열을 받았으니까 식혀야 됩니다. 요즘은 뭐냐면은 여기 철광석도 그렇고 울산의 고려아연이나 이런 쪽도 보면은 녹여서 덩어리를 만들 때는 그 질소는 그 소화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냉각을 시켜줍니다. 질소를 사용 냉각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냉각을 한 걸 이제 여기는 지금 이제 그 다음에 파쇄를 합니다. 깹니다. 깨가지고 1차 체질을 합니다. 그럼 2차 체질을 합니다. 3차 체질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된 거는 이제 BF빈이라는 것은 고로에 보낼 그런 저장 시설입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체질을 해가지고 입도가 뭐 5mm야 낮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다시 어디로 보내느냐 하면 저쪽에 소결 공장으로 다시 보냅니다. 그게 광석을 반환한다 해서 반광이라고 합니다. 반광. 그 반광이 뭐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적절한 양이 있어야 된다.
반광이 있으면 가루 철광석들이 좀 잘 달라붙는데 여기 전부 다 깨져 버리고 반광이 된다면 소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한 35% 정도 된다. 자, 이 소결할 때도 뭐가 이제 나오냐. 가스나 이런 거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증기나 이런 거는 메인 블로어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 스택을 연도록 합니다. 이 공장을 여러분 그 제철소로 한번 봐보세요. 꿀뚝이 높게 있습니다. 거리를 통해서 수증기나 이런 것이 이제 공중으로 배출됩니다. 거기에는 이제 CO2도 많은데 이제까지는 CO2가 별로 해롭지 않다 해서 이제 그냥 두었는데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다 이래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CO2 이걸 이제 대기 중에 안 내뿜는 게 이제 과제가 되겠습니다.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소결 공정도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요는 그림과 함께 했고 요게는 이제 소결 공정의 대략적인 조업 순서입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봅시다. 원료를 혼합 조립했죠, 그죠? 원료를 장입하고 점화하고 소결합니다. 그 다음 배광, 광석 배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 냉각, 파쇄, 그 다음 체질을 합니다. 체질은 1차 체질, 2차 체질, 3차 체질 이렇게 체질을 합니다. 자, 요런 게 이제 위에는 이제 그림 개요도고 밑에는 이제 그냥 설명으로 나오는데 요런 것들도 실기에 종종 나옵니다. 이렇게 괄호에 이 공정도를 순서를 적으라 한다든지 나오니까 요게 이제 소결 조업 공정도 요걸 여러분 자세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좀 빠르게 넘어가죠. 자, 앞으로는 이제 이게 이제 수소화는 재련도 있고 포스코는 지금 파이넥스 공정이 있습니다. 자, 요걸 한번 보면은 코크스가 아니고 1번이 뭡니까? 일반탄입니다. 일반탄을 넣어가지고 2번에 가면은 성형탄, 코크스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적절한 성형탄을 만들어가지고 바로 이제 어디 용융로에 넣어버립니다. 코크스 만드는 거는 비용도 많이 들고 환경오염도 많이 되는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열을 가는 게 아니고 성형탄 덩어리 탄으로 만듭니다. 3번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철광석입니다. 분광석, 철광석 가루겠죠. 이걸 어디에 넣느냐 하면 유동로라는 노에 넣습니다. 유동로에 넣고 그 다음에 5번은 뭐냐면 HCR 핫 캐리어 인젝션 뜨거운 상태로 이제 유동로에서 이제 뜨겁게 해가지고 여기 유동로에 넣고 유동로에서 HCI로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것도 이제 완전히 녹인 거 환원된 게 아니죠. 이걸 이제 해면철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걸 그 다음에 이제 용융로에 보내서 7번 용선을 만드는 게 파이넥스 공법입니다. 파이넥스는요, FINEX입니다. 이 공법은 여기에 원료 예비 처리하지 않고 값싼 가루 형태의 철광석과 유연탄을 원료로 샘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굉장히 좋은데 아직까지는 이게 그 품질이나 이런 면에서 조금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포스코를 몇 번 가봤지만은 이 공장에서는 그 출입을 안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못 가봤어요, 저도. 자, 여러분과 제가 그런 면에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같이 열심히 공부를 해봅시다. 철광석 석탄을 사전 가공하지 않고 사용하는 코렉스 공법 더욱 발전시키. 그 중간 단계에 저번에 코렉스라는 게 있었어요. 코렉스도 파이넥스하고 고로의 중간 단계입니다. 종래 고로 공법은 가루 형태의 철광석, 양질 유연탄을 덩어리로 뭉친 후 노에 장입하여 녹이는 데 반해 파이넥스 공법은 철광석 유연탄을 덩어리로 만드는 공정 없이 가루 형태로 사용하는 기술로서 이 공법으로 제조하면 분광석 소결 공정 및 가루 석탄 코크스 공정 불필요로 투자비 원가 크게 절감되어 경제성
35% 높아지고, 특히 코커스 만들 때는 공해 물질이 많이 나옵니다. 공해 물질 발생이 거의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위에 제가 요 약간 그 오타가 있네요. 노예 장입하ը가 아니고 하여입니다. 장입하여입니다. 그렇게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포스코가 세계 최초로 2007년에 150만 톤 규모 파이넥스 상용화 설비 완공 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법에서는 유동 환원 기술, 열간 압착 기술, 성형탄 제조 기술, 코렉스 공정, 용융로 조업 기술의 핵심 기술이 요구됩니다. 유동 환원 기술은 가루 철광석, 분 철광석 환원하는 기술이며, 열간 압착 기술은 환원된 철광석을 열간 상태에서 압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형탄 제조 기술은 가루 석탄을 그냥 단지 덩어리 상태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어쨌든 우리 이제 중국이 말이죠. 원료도 풍부하고 가성비가 높아요. 그래서 무섭게 우리나라를 치고 따라옵니다. 그래서 포스코에서는 이 파이넥스 이걸 많이 발달시켜서 중국에 기술적으로 완전히 앞설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다 같이 한번 기원해 봅시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3페이지입니다. 자, 고로제철용 철광석 주 원료의 일반적인 성질 및 특성입니다. 자철광, 이게 Fe3O4입니다. 이것도 실기에서도 분자식 설하고도 나옵니다. 총 철 함량이 72.4%로 제일 높습니다. 이거는 흑색이고 강자성입니다. 적철광은 Fe2O3입니다. 총 Fe 함량은 조금 떨어지죠. 그런데 이거는 적색, 우리가 앞부분에서 할 때 원료 할 때 봤습니다. 붉은색입니다. 약자장, 자성은 자성인데 조금 약해요. 능철광은 탄산철이라고 합니다. 탄산철. 능철광은 탄산철이었는데 FeCO3입니다. 이것도 약자성입니다. 갈철광은 Fe2O3 요 면만 보면은 적철광인데 여기에다 3H2O, 그러니까 수분이 좀 붙어있죠. 그래서 함수, 물이 함유되어 있는 철광석이다. 함수 철광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황갈, 적갈인데 약자성입니다. 지금 이제 고품위의 철광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갈철광은 앞으로 이제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공부를 하다 보면 TFE라고 하면 토탈 FE, 총철 함량입니다. 자, 34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재선 고로 조업할 때 부원료도 씁니다. 부원료. 특히 용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조제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죠? 고로에서는 용제라는 말을 또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광석을 녹일 때 녹은 상태에서 광석에 있는 맥석이라든지 돌멩이 성분, 연료에 있는 회분이라든지 불순물들하고 이 석회석 같은 게 녹아서 슬래그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걸 용제라고 합니다. 이때는 재료니까 어입니다. 재입니다. 요걸 용제를 플럭스라고 합니다. 이게 뭐 조제제와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용제는 녹아 있을 때 특히 슬래그 만든 것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더 설명하면 광석의 돌멩이 성분 맥석과 연료 회분 및 불순물과 결합하여 용융점 저하하고 유동성을 향상하며 슬래그 분리 쉽게 하는 부원료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항상 슬래그는 유동성이 향상된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잘 흘러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중이 가벼워요. 그래서 철을 녹이면 철 성분은 밑에서 흘러갑니다. 좀 무겁습니다. 슬래그는 가볍습니다. 위에서 통통통통 뜨거가야만 나중에 대탕도에 나왔을 때 스킴으로 제거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게 용제는 유동성을 향상하고 슬래그 분리 쉽게 하는 부원료입니다. 자, 용제, 산성 용제와 염기성 용제, 중성 용제로 나눕니다. 내화제도 항상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상성용제는 주로 돌 성분이나 모래 성분입니다. 그게 규암, 규석, 모래 등입니다. 염기성 용제는요, 요즘은 이제 이 철 성분에 인이나 황 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산성 용제로 제거 잘 안 돼요. 그래서 염기성 용제로 제거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염기성 용제를 많이 씁니다. 석회석, 감남석, 사문암, 백운석, 만강광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석회석이고요. 사문암, 백운석 등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남석, 사문암, 백운석은 이걸 뭐라 하냐? 이 슬래그를 잘 만들려면 유동성이 향상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요 탈황을 해줍니다. 황을 제거합니다. 중성용제는 형석이 있습니다. 요거는 요 분자식을 쓰라는 것도 나옵니다. CAF2. 요거는 그런 것도 알아둬야 됩니다. 이게 주관식으로. 그런데 이 중성용제인 형석도 뭐냐면 특히 그 유동성하고 탈황을 한다. 그래서 형석도 유동성. 요것도 이제 실기에 가끔 나옵니다. 탈황. 그래서 형석은 유동성하고 탈황이다. 형석은 분자식이 CAF2다. 이런 것까지는 꼭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고로에서는 내화재료입니다. 물론 외피는 두께가 맞아요. 외피는 두께가 맞는데, 두께가 맞습니다. 외피는 두께가 맞는데 이 외피를 철로만 해놓으면은 이 자체가 나중에 녹일 때 녹아버려요. 그래서 여기에는 외피를 철로 만들지만은 그 속에는 또 뭐냐면 내화 재료를 해야 됩니다. 이 내화 재료에서는 쉽게 말하면은 금속 성분하고 흙 성분 이런 게 합쳐진 겁니다. 요거는 고온에서 잘 녹지 않으면 열에 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Si, 알루미늄, 칼슘, 마그네슘, 지르코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고온에서 물리화학적인 환경에 잘 견딜 수 있는 재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거는 요것도 이제 내화재료 구비 조건을 적으라면 고온에서 잘 녹지 않아야 한다. 고용융점 화합물은 산화물, 탄화물, 규화물, 질화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잘 녹으면 안 되고 이게 철벽에다 벽돌로 쌓았기 때문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스폴링성이라는 말도 많이 나옵니다. 산성내화물 주 원료는 점토질, 규석질, 반규석질. 자, 요거는 주로 이제 돌 성분 같은 거, 모래 성분 같은 거 요런 게 많습니다. 중성내화물 주 원료는 요즘은 염기성 이런 걸 써야지 산성은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철 성분에 인이나 황 같은 게 있고 불순물이 많기 때문에 요건 좀 잘 안 씁니다. SiO2, Al2O3, SiO2, Al2O3, SiO2, SiO2, Al2O3 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성내화물 주원료는 알루미나, 크롬, 탄소, 탄화규 소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요거도 종종 쓰겠죠. 여기에도 보면 Al2O3, SiO2 요거는 같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위에 SiO2, Al2O3는 SiO2가 많이 들어있다는 거고 여기에 중성에서는 Al2O3가 많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크롬질이라든지 요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염기성 내화물 주원료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마그네시아, 크롬, 마그네시아하고 크롬, 마그네슘, 백운석 이런 것이 굉장히 그 다음에 석회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플럭스에도 염기성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화물도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 이제 뭐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죠. 중성하고 염기성에도 중복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특히 석회질은 산화칼슘이 들어있고 백운석은 CaO, NGO가 들어있습니다. 이제 제가 여담입니다만 제가 이제 세계 테마 기행을 많이 보는데 이 백운성이 굉장히 돌로마이트인데 굉장히 고급이에요.
이게 어디 많은가 보니까 저 이탈리아 북부 알프스 산맥에 돌로미트라는 산이 있더라고요. 이게 프랑스 사람이 옛날에 등산하면서 그 산을 발견했대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따서 돌로미트라고 했는데 영어로는 돌로마이트로 변했어요. 그 산에는 돌로마이트가 굉장히 많이 있답니다. 근데 지금은 채집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돌로미트라는 산이 있더라는 거 이제 여담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이 5강 수업도 여러분과 함께 해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자, 6강 수업 시간에 다시 새롭고 즐거운 마음으로 만났습니다. 수고했습니다.